자, 문제에 답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오늘은 주로 뭘 할 거냐면 7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는지 행동 강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1번 볼게. 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출제 취지에 맞게 풀었으면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출제를 한 건데 봐봐. 이런 원이 나와 있고 문제의 발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먼저 보셔야 되는 대상이 있어서 내가 이런 문제를 좀 출제를 한 거야. 자, 원 O 위에 4점 A, B, C, D가 있고요. 두 선분 A, C, B, D가 한 점 위에서 만나. 두 삼각형의 넓이를 ST라고 할 때 S 대 T는 25대 9다. 아, 여기가 25S, 여기가 9S가 되겠구나. 이 정도를 일단 기록을 좀 합시다. 어렵지 않지? 자, 그리고 A, B의 길이가 4, B, C의 길이가 3. 그리고 좀 찝찝한 게 DAB. 아, 이만큼의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가 얼마구나? 8분의 1이구나. 이 정도로 이제 문제가 출제된 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랑 수학 1 공부를 하면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학 1에서 삼각함수의 활용 문제가 나오면 사용하실 수 있는 개념이 총 15개가 있어. 아시겠지? 그 중에 원에 해당하는 게 6개, 삼각형에 해당하는 게 5개, 그리고 어펜딕스, 부록에 해당하는 게 4개가 있었어. 그 4개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면 좋을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되는 개념은 뭐다? 나비 넥타이 닮음이야. 이해가 되지?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어떤 적당한 원이 있을 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삼각형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똑같지? 이 각이랑 이 각이 어때? 똑같지? 두 삼각형이 뭐다? 닮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내 얘기는 이거야. 이런 가치관으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셔도 되지만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애초에 그냥 원주각의 성질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 텐데 잘 들어봐봐. 방탄소년단이 7명이 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4명으로 줄일게. 알겠지? 지금부터 이게 방탄소년단이 4명이야. 들어봐봐.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게 4명의 방탄소년단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방탄소년단 애들을 사진을 찍고 싶어. 왜? 여러분들은 직업이 파파라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파라치가 되어서 방탄소년단을 촬영을 할 건데 요 앞에서 방탄소년단을 촬영하면 싸대기 맞는 상황 맞잖아요. 뭔 상황인지 되지. 그래서 뒤에서 넉넉하게 찍어야 돼. 근데 대략 한 요 정도에서 찍었을 때 딱 방탄소년단 애들 끝에서부터 끝까지 다 만나도록. 알겠지? 요런 식으로 찍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방탄소년단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는 이 노란색 파트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뒤쪽으로 가면 남는 애들이 나오죠. 이쪽에 가면 몇 명 잘릴 거 아닙니까? RM 뭐 이런 애들, 그치? 그럼 또 이제 몇 명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저런 애들이, 그치? 아미 이런 애들, 그치? 군대나 가라. 자, 봐봐. 아무튼간에 이 상황인데 그럼 내 질문은 이거야.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사진을 찍을 수는 없나 이 얘기입니다. 할 수 있겠지? 내 얘기는 일단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 이런 데서 찍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이런 데서 찍으면 각도를 아무리 틀어도 다 못 담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데서 계산을 하시면 어때? 넉넉하게 들어가니까 많이 남죠. 기하적으로 봤을 때 요 사이에 하나의 점 정도까지는 있어서 이상적으로 방탄소년단 사진을 딱 맞게 찍을 수도 있겠지. 요런 게 하나 정도는 있다는 거야. 그게 뭐다? 2차원에서의 사이값 정리야. 이해가 돼?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라는 걸 몰라도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다. 이 위치 말고 다른 위치에서 얼마든지 방탄소년단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으세요. 아시겠지? 자, 그런데 이 위치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카메라가 동일한 카메라면 벌어지는 각도, 광각이 일정할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은 거라고. 자, 그러면 조금 더 찍어보자. 이 점도 되지만 이런 점에서 찍으셨어도 이상적으로 방탄소년단 다 담겠지? 여기서도 가능할 거라고. 이런 점들은 하나가 아니라 무수히 많을 거야. 그런데 이걸 다 이어보시면 공교롭게 뭐가 되더라? 원 되더라 이 얘기야. 이게 뭐다?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사용할 원주각의 성질이에요. 그냥 대충 보세요. 알겠지? 뭔 상황인지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주각의 성질을 떠올리시면 원을 그리시고 여기 방탄소년단이 있다고 치시고 얘네들을 위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가 호 위에 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그으셔도 각의 크기가 다 어떻다?
똑같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방금 전에 선생님이 현을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뭐 호를 기준으로 각을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노란색 호에 대한 모든 각은 다 원주각이고 각의 크기가 어떻다? 일정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그 아이디어로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문제에서 첫 번째 CD라는 호의 길이가 있을 텐데 이 호의 길이에 대한 각의 크기가 요 각이랑 요 각이 어때? 같으세요. 할 수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 AB라는 파란색 호에 대해서 각의 크기 두 개가 같을 거라고. 각도 두 개가 같기 때문에 나비 넥타이 닮음이라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넓이 B가 몇 대 몇? 25대 9니까 길이 B가 5대 3이고요. 땡큐하게도 문제에서 A, D의 길이가 나와 있니? 안 나와 있네. BC의 길이가 얼마? 3이라고 나와 있지? 25대 9니까 5대 3. 여기에 길이는 얼마? 5가 된다. 정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자, 밑에 나와 있는 AB의 길이라는 게 문제에서 얼마다? 4가 된다라고 적혀 있으세요. 할 수가 있겠지? 이제 계산만 한번 끝까지 해봅시다. 자, 최종적인 에임 자체가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쓰셔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 알고 있는 삼각형 중에서 가장 많이 아는 게 여기가 5, 여기가 4, 여기를 몰라. 그런데 여기를 세타라고 하시면 코사인 세타는 얼마? 8분의 1이지. 사인 세타는 얼마야? 8분의 63, 루트 63, 3 루트 7. 이해가 되십니까? 사인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뭐만 계산하시면 돼? 이 노란색 길이만 계산하시면 되겠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2번 뭘로 넘어가는 거야?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여기의 길이, 노란색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제곱은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5, 4 코사인 세타 얼마? 8분의 1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를 빨리 계산하시면 x가 얼마? 6이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3번 2r 곱하기 사인 세타 8분의 3 루트 7 얼마? 6이다. 가능하지? 그래서 r의 값이 얼마가 나온다? 루트 7분의 8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 있는 문제. 할 수 있겠지? 혹시나 출제자가 계산이 너무 더럽다 싶으면 출제자가 이 계산을 해서 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백도어를 항상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BD의 길이를 구하는데 코사인 법칙 너무 사용하기 싫어요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렇게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다시피 코사인 세타가 얼마야? 8분의 1이지. 코사인 값 자체랑 선분의 길이랑 유사성을 보라고. 뭔 얘기인지 해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면 더러울 거 아닙니까? 그치? 왜? 8분의 1 곱해봐봐. 8분의 5 되잖아, 밑에 길이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이쪽으로 내렸다고 가정을 하시면 이때는 요 부분의 길이가 4 곱하기 코사인 세타 얼마? 깔끔하게 2분의 1 되는 거 맞지? 여기 얼마가 돼? 2분의 얼마였니? 여기 5였지? 9. 가능하니? 그럼 여러분들이 뭘로 돌릴 수 있다? 사인 법칙이 아니라 그냥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이 부분을 계산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면 이 백도어를 보시라고 알겠지. 이번에 7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평가원도 마찬가지고 코사인 법칙을 직각삼각형 내려서 관찰하게 하는 건 그냥 기본인 것 같아 이제. 아시겠죠? 삼각형인데 2라는 게 정해져 있고 각도가 정해져 있고 x, y가 안 정해져 있는 상황이야. 자, 그리고 삼각형의 넓이를 묻고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을 일단 다 떠올려 보자. 자, 첫 번째 문제에서 지금 묻고 있는 게 뭐야? 삼각형의 넓이 맞지? 삼각형의 넓이니까 넓이 공식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세타로 들어가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S는 2분의 1 XY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얼마? 4분의 루트 3 XY 요 값의 최대값을 찾으시면 돼. 어렵지 않지? 자, 모르는 게 두 개이기 때문에 하나로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 서영아. 그치? 근데 봐봐. 이거 지금 넓이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넓이니까 저 개념을 쓰는 건 맞는데 문제를 잘 보시면 도형 자체에서 2, x, y 세 개의 변이 나와 있고 각의 크기 하나 결정돼 있지?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무슨 개념입니까?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부탁드릴게. 여러분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코사인 법칙의 식 자체가 코사인 세타는 2bc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계산하셔도 되는데 자, 선생님이 이거 처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이소모피즘 하면서 EBS 수능 특강 분석 다 했잖아. 이번 EBS 수능 특강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 냅두는 게 요 방식으로 냅두는 게 조금 더 유리한 문제들이 많았다고 아시겠지? 올해는 코사인 법칙 자체를 늘어뜨려서 2차 방정식을 보는 게 조금 강조되는 해인 것 같아. 아시겠지? EBS 수특을 봤더니.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공식 말고 펴서 쓰는 공식을 좀 이용하세요. 알겠지? 자, 그래서 먼저 써볼게. 자, a제곱 4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코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계산하시면 돼요. 최주씨 가져가세요. 그거 일찍도 왔다. 일찍도 왔어. 내라고? 자,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뭐다?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자, 다시 문제에서 지금 제시된 게 삼각형 하나가 제시되어 있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셔야 되는 개념 뭐야?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진짜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관계식에 해당하는 걸 늘어뜨려 주시면 이 관계식이 나오는 거고 이거랑 이걸 잘 버무려서 최종적으로 이 최대값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완전 제곱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니까 식을 조금 변형해 보시면 요래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xy는 얼마다? 4다. 맞으십니까? 자, 그래서 이걸 변형시키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 요 부분만 변형을 먼저 해볼게. 마이너스 아니 더하기 2xy. 이해가 되니? 바꿀 수 있지?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xy는 4가 되더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xy는 4에서 뭘 뺀다?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을 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할 수 있겠지? 무언가의 제곱이기 때문에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 값은 항상 4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그래서 이 값은 뭐다?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 이해가 되시죠?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맥시멈 값이 알파인데 알파는 그냥 얼마냐? 여기서 4를 대입하면 루트 3이니까 루트 3이고요. 제곱을 하시면 답은 얼마? 3이 나오는 문제야.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지난 시간부터 내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메인 풀이었으면 내가 여기다 안 넣어놓습니다. 아시겠지? 안 넣어놔. 자, 요즘 BTS 어디 있어? 그렇지, BTS 보인다 이 얘기입니다. 자, 지금 문제에서 하고 있는 얘기가 이거야. 2라는 길이가 있는데 이게 BTS라고. 알겠지? 이해가 돼? 여기서 뭐 했다? 카메라 찍었다 이 얘기라고.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내가 카메라 다른 데서 찍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지. 다른 데서 찍어도 된다. AKA 각의 크기가 어떻게 된다? 계속 3분의 파이로 일정하다 이 얘기야. 상황 이해가 되지. 자, 그러니까 문제에서 사실 XY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여기의 길이가 2가 주어져 있다. 그리고 여기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라고 주어져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뭘 떠올리셔야 된다? 이 문제는 원 위에 AC라는 점만 위에 고정이 되어 있고 B라는 점은 어디 위에 있어도 된다. 이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B가 여기에 있을 때도 얼마야? 3분의 파이지. 여기에 있을 때도 얼마? 3분의 파이가 될 거라고. 이 상황에서 넓이 최대값 찾으라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기하적으로 원주각의 성질로 봤다고 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개를 왼쪽으로 170도 정도 꺾으시면 어떤 도형을 보실 수가 있냐? 원 하나를 그리시고 AC를 어디다가 이번엔 밑에다 그리겠다. 가능하지? 여기가 2가 되시고 B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각의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3분의 파이가 되도록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밑변이 고정됐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가 맥시멈이면 넓이가 맥시멈일 거 아니야. 권영현한테 물어보자. 권영현 어디에 있어야 돼? 점이 어디에 있어야 돼? 7시 10분에 카톡 보냈어요. 권영현 언제 오냐고. 그랬더니 7시 20분에 잠깐만 기다려보래. 건방진 권영현. 자, 봐봐. 어디에 있어야 돼? 그렇지, 여기에 있어야 되겠지. 상황 이해가 돼요? 극단적인 대칭성 때문에 이거랑 평행한 접선과의 접점, 여기까지 B가 올라갔을 때 무엇일 것이다? 최대값일 것이다. 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들아, 놀랍게도 여기에 각의 크기가 3분의 파이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지. 얘 사실상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라고. 아시겠지?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곱하기 2의 전체의 제곱이니까 맥시멈 얼마? 루트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제곱하시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다는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뭐 코사인 법칙 쓰는 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이거는 수능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 건데 가급적이면 계산이 복잡한 건 피하세요. 얘들아,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그래프와의 교점의 개수 같은 단어가 나오시면 뭐 하셔야 돼? 사이값 정리 또는 증가감소의 뜻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 잘 들어봐봐. 만약에 여러분들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치시면 짝대기 그었을 때 맥시멈 몇 번 만납니까? 권영현. 증가감소의 뜻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지. 증가하는 구간에서 하나, 감소하는 구간에서 하나, 증가하는 구간에서 하나 만난다고요. 권영현. 뭔 상황이 이제 되지? 자,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짝대기를 그어서 교점의 개수가 3개가 나온다.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는 증가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증가하는 부분이 최대한 3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다시 봐봐. 이 문제 3번을 보시면 3번 상수 A에 대해서 fx가 요 따위로 나와 있고 양의 실수에 대해서 절대값 fx 이퀄 t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 할 때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하고 있어. 자, 그러면 fx의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 들어갔다가 직선 들어가는 거잖아.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볼게. 이건 맞는 그림은 아니야. 대략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곡선을 그리실 수가 있겠지. 2차 함수 가다가 직선 가는 거니까. 가능하시지? 자,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하래? 절대값을 씌우래. 자, 예시야 얘들아. 이거 예시 맞는 그림이 아닙니다. 자, 요런 그래프가 있었다고 치시면 여기에서 뭘 때려? 절대값을 때려. 절대값을 때리면 그냥 여기다가 하자. 이 부분은 뒤집어져서 여기까지 가는 거고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올라갔다가 여기는 다시 노란색, 여기는 다시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예측하실 수가 있어. 할 수 있겠니? 자, 이때 이 함수, 노란색 함수가 y는 절대값 fx라고 치시면 절대값 fx와 y는 t, 짝대기를 긋는다는 뜻이 아시겠지? 짝대기를 그었을 때 실근의 개수를 묻고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보자. 여기가 만약에 y 이퀄 1이야. 만약에 y 이퀄 1이 저기에 있어. 그리고 곡선 자체가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어. 여러분들 교점의 개수 몇 개라고 얘기하시면 돼? 1개, 2개, 3개, 4개, 5, 6개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GT를 찾아가는 거구나라고 일단 해석을 하시라고.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보자. 첫 번째로 가족권을 보시면 말이야.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T가 몇 개다? 6개다라고 돼 있지. 여러분들 t가 0 플러스라는 거는 y의 값이 엄청 미묘하게 위에 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돼? 6개여야 되겠지. 근데 이 상황에서는 몇 개밖에 없다? 4개밖에 없다. 안 된다는 거야. 대충 상황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 요 정도 상황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논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1. fx의 식 한 번만 더 써볼게요. 자, fx는 x-2, x-6, x-a. x는 1보다 작다. 또는 x는 7보다 크다. 여기는 사이에 들어간다. 이 상황이지?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 자, 1과 7 사이에서 이게 되니까 1이랑 7을 여러분들이 직접 때려 넣으시면 1이 여기에 있고 7이 여기에 있다. 자, 그런데 이 안쪽에 들어가는 함수를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 2차 함수라 그러지? 2차 함수가 등장했으면 무조건 무슨 칭성을 사용하셔야 된다? 대칭성 말고는 사용할 게 없으십니다. 자, 그러면 이건 2랑 6에서 근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가 2구나. 여기가 얼마구나? 6이구나. 꺾어서 그린다 치시면 이 느낌으로 들어가겠지. 이해가 돼요?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일단 그려주세요. 자, 여기에 좌표 얼마입니까? 4. 가능하시지? 자, y좌표 봅시다. 4를 때려 넣었을 때 y좌표는 얼마야? 절대값이니까 여기가 y좌표가 4가 되겠지. 가능해?
자, 1을 대입해 보세요. 1을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 7을 대입하셔도 되고 5가 되겠죠? 그림을 잘못 그린 거야. 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내려오고 위쪽이 더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다. 여기에 y좌표가 얼마? 5. 요렇게. 할 수 있겠니? 요 정도가 안쪽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생각을 잘 해봐봐. 지금부터 잘 해봐봐. 바깥쪽에 x-a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직선을 그릴 거야. 자, 직선을 그리시긴 그리시는데 이 직선을 그리신 다음에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때 gt의 값을 계산을 하셨더니 몇 개? 6이래. 그러면 아주 미묘하게 여러분들이 y의 값을 살짝 올렸을 때 교점의 개수가 몇 개라는 거야? 6개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지금 몇 개 먹었어? 4개 먹었지. 그럼 2개가 추가로 나와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지? 자, 그럼 2개가 추가로 나오려면 요 인근에서 감소하는 부분도 있고 증가하는 부분도 있으셔야 된다는 거야. 상황 이해가 돼? 자, 그럼 이런 부분이 생기려면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어야 하냐면 직선 자체가 1과 7 사이의 근을 가지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근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그래야지 V자가 생기지. 상황이 이해가 돼? 만약에 여러분들 직선 자체가 이쪽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봐. 근 자체가 1과 7 사이였다고 생각해봐봐. 1과 7 사이였으면 직선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다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겠지. 그럼 이거 절대값이면 이쪽으로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눈 씻고 찾아봐라. 이 X축 바로 위에서 증가 감소 꺾이는 거 있나 없나? 추가로 없지? 그럼 교점이 몇 개? 4개밖에 발생을 안 한다고. 그니까 얘들아,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조건, 가조건 있잖아. 요 조건. 요 조건은 사실상 뭘 의미하냐면 0이라는 X축 위에서 있지. 뾰족한 부분이 총 몇 번 있어야 된다? 3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 A라는 건 2보다는 왼쪽, 1보다는 왼쪽, 7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라고. 신윤서 알겠어요? 이해가 돼? 자, 그럼 그 정도를 체크했다고 치시고 바로 나조건 보기 전에 가조건 조금만 더 보자. 자, 아무튼 간에 우리의 에임은 알겠어. 아, 그래프를 그리신 다음에 X축이 있었다고 치시면 안쪽에 파란색으로 2차 함수를 1에서부터 7까지 그으시라.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깥쪽에다가 뭘 그리라? V자로 그려주시라. 이 느낌. 상황이 이해가 돼? 이게 아마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개형이었을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조금만 더 보자. 이게 1번인데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어떤 조건을 보셔야 되냐면 G5가 얼마다? 3이라는 조건을 보셨어야 되는 것 같아. 자, G5가 3이다 라고 했으니까 Y equal 5 짝대기를 그었을 때 걸리는 부분이 몇 개? 3개라는 뜻이에요. 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봐봐. 내가 방금 전에 뭐라 그랬냐면 필연적으로 X축에서 V자 꺾이는 거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랬지? 요거 하나 있었다고 치자. 여기 0부터 시작하지, 치역이. 어디까지 가? 무한대까지 가지. 0부터 무한대니까 여기에서는 치역이 실수 전체,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이해가 돼요? 그럼 너네가 짝대기를 그으시면 이거랑은 최소한 몇 번 만나? 무조건 한 번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y는 5랑도 무조건 몇 번은 한 번까지는 추가로 만나. 가능하세요? 자, 그런데 문제 와봐. G5가 얼마래? 3이래. 더 이상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무슨 얘기야? 5를 그었을 때 위쪽에 이거 말고 다른 거 만나면 안 되겠지. 아, 아래쪽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니? 이해가 돼요? 자, 봐봐 다시. 만약에 안쪽에 2차 함수는 지금 확정된 2차 함수잖아. 여기가 1이고 여기가 7이다. 그치? 여기에 y좌표가 얼마? 5라는 것도 확정이 된 거야. 자, 그런데 V자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꺾였다가 여기까지 올라가시게 되면 이미 교점이 몇 개? 4개 발생하는 거잖아. 이거 안 된다고요. 상황 이해가 되지? 아, 그래서 두 번째. 이 노란색 부분의 꺾임은 5보다는 작은 데서 멈춰야 된다 이 얘기야. 그래서 아마 그래프의 개형이 요 느낌으로 그려졌을 거다. 할 수 있겠니? 그럼 V자 꺾였으니까 이쪽엔 쭉 가다가 야호 요 느낌.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나 조건을 보시면 나 조건은 11의 좌극한이랑 11의 우극한을 더해서 얼마? 3이라는 거잖아. 자, 주우진 여기서 뭘 느꼈어? 그렇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을 때 연속이라고 얘기하지. 함수값도 같아야 되겠지만 동일한 두 대상을 더해서 3이 되는 자연수가 있니? 없지. 그래서 불연속일 수밖에 없고 하나가 뭐야? 1. 나머지 하나가 2니까 불연속인 지점을 찾으시면 된다는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그 불연속이 되는 지점 y좌표가 얼마일 때? 11일 때 불연속이지. 그럼 11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있다는 거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걸 종합해서 여러분들이 답만 내주시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이 노란색 부분에 7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만 계산하시면 되겠지? 노란색 부분이 어디에 있었어? 요거. 7에서의 우극한이 얼마? 11. 아, 그래서 따라서 이때는 리미트 x가 7의 우극한일 때 그때 무슨 값? fx의 값을 계산하시면 되겠다. 가능하시죠? 왜?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그냥 fx였을 거 아니야. 꺾인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거의 값이 얼마다? 11이다를 이용해 주면 되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7-a는 얼마? 11. 따라서 a는 얼마다? -4가 된다는 걸 얻으실 수가 있어. 어렵지 않지? 자,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요 상황도 가능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떤 상황도 가능하다고 아실 수가 있냐면 방금 전에는 1이랑 7 자체가 이런 식으로 잡혔다 치시면 왼쪽에서 V가 발생하는 거였지? 어디에서도 발생 가능하겠어? 오른쪽에서도 V가 발생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서 V가 발생한다고 치시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 느낌이겠지? 할 수 있겠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때의 y좌표가 얼마가 된다? y는 11이 된다를 이용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1의 무슨 극한? 좌극한이겠지? 리미트 x가 1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 그 값이 얼마가 된다? 11이 된다로 계산해 주시면 된다. 할 수 있겠니? 자,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올 거라는 거야. 자, 왜 안 나오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가 지금 그린 그림은 fx가 아니라 뭐야? y는 절대값 fx를 그린 거야, 여러분들. 그치? 근데 지금 이게 꺾여 올라가서 11인 거지. 원래는 얼마였겠어? -11이었겠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기가 사실 뭐다? -11이었구나.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1 -a는 -11이고요. a는 얼마? 12가 되어서 구하는 값은 두 개를 더하면 얼마? 8이 된다. 답은 얼마? 8이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지? 거짓말 하지 말고 더 빨리 풀었지? 그렇지. 뭘 사용했지? 땡땡땡땡의 땡땡땡을 사용하면 바로 답이 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렇지. 2차 함수의 대칭성. 무슨 상황인지 돼? 얘들아, 상식선에서 생각해라. 상식선에서 이쪽에 V 꺾이는 거랑 이쪽에 V 꺾이는 거랑 거울로 봤을 때 딱 대칭이지 않겠냐? 뭔 상황인지 돼? 자, 이 2차 함수가 뭘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x = 4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지. 이쪽에 V 꺾이는 거랑 반대쪽에 V 꺾이는 게 다 4를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을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두 개 더하면 그냥 얼마입니까? 그냥 8인 거예요. 뭔 상황인지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정도 확신이 있으면 이쪽으로 들어가셔도 돼.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케이스가 나눠져서 식이 적혀 있으니까 이게 연속인지 아닌지부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명백하게 A에서는 뭐야? 연속이야. 0이고 0이니까 2A를 대입하시면 다르실 수도 있겠지. 연속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 이 함수는 최소한 딱 몇 군데에서만, 최대한 한 곳에서만 불연속이다. 글을 읽고 그래프 추론을 하시기 전에 이 정도를 일단 먼저 보시라고. 알겠지? 오늘 할 건 뭐냐면 글을 읽고 많은 사례를 압축하는 일이야. 알겠지? 자, 봐봐. 1. 이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A에서는 무조건 연속이지. 그래서 만약에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맥시멈 몇 개, 한 개에서만 불연속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아시겠지? 자, 두 번째. 문제에서 지금 fx가 등장했는데 특히 미적분하는 애들 잘 들어야 돼. 신윤서. 무슨 식이야 이게? 일종의? 그렇지, 다항식이지. 다항식에서는 무슨 정리가 성립해?
인수정리가 성립해. 그치? 그래서 뭘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 넌 대답 안 할 거지. 근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돼. 무슨 상황인지 되죠? 자, 그래서 잘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fx를 그린다고 치시면 2차 함수랑 2차 함수를 그리셔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A랑 6 사이의 관계, A랑 B 사이의 관계, B랑 6 사이의 관계 때문에 머뭇머뭇할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러지 말고 일단 과감하게 생각해봐봐. 아무튼 간에 다항함수고 다항함수기 때문에 근이 여기서 몇 개? 2개 발생하지. 근이 여기서 몇 개? 2개 발생하지. 최대 몇 개까지 근이 발생할 수 있어? 3개까지 근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만 생각하세요. 무슨 상황인지 돼요? 자, A랑 B랑 6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맥시멈 근이 몇 개? 3개가 발생할 수가 있다. 가능하지? 자, 그런데 재수가 없는 경우를 잘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 지금 안쪽의 범위 자체가 A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A까지잖아. 이건 그릴 필요가 없어요. 발레를 보는 거니까. 자, 그러면 A에서부터 2A 안쪽에서는 뭐가 들어가야 돼? 이 함수가 들어가셔야 돼. 그러니까 A에서부터 2A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수 없어서 6이 여기에 있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때 2차 함수는 안쪽은 어떻게 그리셔야 되냐면 이 안쪽 부분을 노란색으로 그릴게. 노란색 A랑 2A 사이에서는 A가 어디? 6 사이에 그려지셔야 되니까 바깥쪽에는 그리면 안 되고 안쪽에는 그리다가 바깥쪽에는 또 그리면 안 되는 요 상황이 안쪽 그래프일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자, 바깥쪽 그래프 그려봅시다. 바깥쪽 그래프는 A랑 뭐랑 B를 근으로 가지셔야 되겠지? 재수가 없어가지고 B가 이쪽에 있으실 수가 있어. 가능하십니까? 자, 그럼 이때는 바깥쪽에만 그림이 그려져야 되니까 바깥쪽에 그림을 그리다가 안쪽에는 그리시면 안 되고 바깥쪽에 다시 그려지시는 요 느낌으로 그림이 들어갈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만약에 범위가 잘못 잡혀서 이렇게 들어가면 근이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다는 거야. 상황 이해가 돼? 그니까 그 생각을 먼저 하시라고. 근이 3개가 생길 수도 있고 근이 1개가 생길 수도 있다. 근데 맥시멈 몇 개다? 3개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로 추론하셔야 되는 거 fx 이퀄 0. fx 이퀄 0의 근 맥시멈 몇 개? 3개. 따라서 이건 몇다? 3개 이하다. 요렇게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발문 보고 요 정도 판단하라고. 자, 1번. 끊어져 있기 때문에 연속성을 판단하셔야 돼. A를 대입하면 당연히 연속, 2A에서는 불연속일 수도 있다. 그래서 맥시멈 한 곳에서만 불연속. 이해가 되지? 자, 두 번째. fx 이퀄 0. x축이랑 몇 번 만나는지를 봤더니 맥시멈 몇 번? 3번. 적게 만날 수도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요 정도 추론을 한 다음에 1번부터 볼게. 자, 가족권을 봅시다. 자, 가족권을 봤더니 GT의 0 플러스의 값이 6개네. 우리가 3번 문제에서 봤지. 0 플러스와의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미묘하게 얇게 y는 0 플러스를 그렸을 때 교점이 총 몇 개? 6개가 나오셔야 된다. 할 수 있겠지? 자,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안쪽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V자로 꺾이는 게 총 몇 번? 3번 있었다는 거야. 상황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종합해봐봐. 1번 조건이랑 이 뒤에 거랑 종합하시면 범위를 잘 짜가지고 결국 세 근이 모두 다 드러나도록 범위를 짜야 되겠구나라는 첫 번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 여기까지 해야 돼. 자, 2번 들어갈게. 부등식 GT 이퀄 2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값의 범위는 8에서부터 24다라고 되어 있지? 생각해봐봐. GT가 2보다 작아. 교점의 개수가 2개보다 작다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이값 정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잘 봐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하나는 바깥쪽에 찍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시죠? 바깥쪽에 근이 하나 찍혀 있었다고 치시면 그때는 여기에서부터 어디? 무한대까지 가니까 치역이 0에서부터 어디까지? 무한대까지지. 짝대기를 만약에 그으시게 되면 교점이 몇 개 발생해? 하나 발생한다고. 상황 이해가 되지? 만약에 중간 부분이 끊겨서 이 오른쪽에도 V자가 단독으로 생기게 되시면 여기에서도 치역이 어디부터? 0부터 무한대까지 들어가는 거 맞지?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 발생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런데 문제에서 뭐래? GT가 얼마? 2보다 작은 거. 1인 것도 존재한다는 거지? 이 상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빼나간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2번.
아무튼 간에 우리가 근은 일단 세 개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았고, 맨 처음에 가능한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내가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v 따위로 그리실 수가 있겠다. 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여기에서 2a가 되시고 여기에서 끊어져서 쭉 올라가는 이런 느낌의 그래프가 가능할 거라고 바로 추론하실 수가 있다는 거야. 할 수 있지?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잘 안 되는 걸 먼저 한번 해볼게. 저 그래프도 가능하겠지만 띵에 대해서 W자로 이쪽으로 왔다가 여기에서 2a가 애매하게 끊겨서 이 느낌으로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상은 해보실 수가 있겠지. 자, 근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사이값 정리 논증할 때 이 노란색 부분의 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 파란색 부분의 치역이 0부터 무한대까지 짝대기를 그었을 때 매 순간 노란색 하나 파란색 하나를 만날 수밖에 없지. 그럼 GT가 1이 되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필연적으로 2a라는 부분은 가장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 왼쪽에 2a는 안 돼요? 응, 안 돼요. 왜? 세 개의 근 중에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 a가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 느낌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넘어가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되지? 그래프처럼 이렇게 빨리 하는 거라고 아시겠지? 자, 두 번째, 이 그래프가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떤 그래프니? fx의 그래프잖아. fx의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다시 그려볼게. 절대값이라는 건 꺾어서 그렸다는 거고, 꺾어서 그리기 이전에 아마 그래프가 삐쭉빼쭉하게 이 느낌으로 그려주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다? 아마 y는 fx의 곡선이었을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y는 fx의 곡선이 이렇게 돼서 절대값이 이쪽으로 넘어갔었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주셔야 돼? 뭘 찾아주셔야 돼? A, B, 6의 순서를 찾아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자. 선생님이 삐쭉빼쭉 그렸지만 결국 최고치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두 개일 거라고. 2차 함수는 뭘 가져? 꼭지점을 반드시 가져요. 이걸 우리가 무슨 점? 극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차 함수마다 극소값이 몇 개? 한 개씩 발생하는 거 맞지? 이 노란색 파트를 기준으로 2차 함수 하나 설정될 것이고 이 파란색 파트 기준으로 2차 함수 하나 설정될 거라고. 상황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첫 번째 2차 함수는 어떤 2차 함수겠어? 이쪽 파란색으로 가는 2차 함수겠지. 왜? 이걸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가능하시죠? 자, 두 번째 2차 함수 뭐겠어? 노란색 2차 함수겠지. 왜? 이거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극소값은 하나씩 먹어야 된다니까. 이해가 돼?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파트였겠어? 당연히 파란색 파트였겠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쪽 부분, 안쪽 부분을 다 계산을 하실 수가 있고 범위에 맞게 노란색이랑 파란색을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 부분이 뭐다? 노란색 곡선. 이 부분이 뭐다? 파란색 곡선이다.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 부분 중간에 경계가 되는 부분이 A고 노란색에서 끝나는 부분 2A고 여기 근 얼마? 6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지? 자, 반대쪽 파란색에서는 A, 여기 근이 얼마? B가 된다. 이제 추론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가능하십니까? 이게 이제 이 문제에서 묻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추론까지 끝났고 제일 마지막에 3번 추론만 계산을 통해서 마무리해 봅시다. 자, 3번 추론. GT가 2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T의 값은 8부터 24잖아. 그치? 8 어디에 있었겠어? 여기가 8이겠지. 그치? 여기가 얼마겠어? 24겠지. 할 수 있겠니? 요거 두 개를 만족시키도록 A, B를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간단한 계산으로 답만 내시면 될 것 같아. 자, 3번. 첫 번째, 2A의 무슨 극한? 좌극한을 생각하시면 되겠지? 리미트 X가 2A의 좌극한으로 갈 때 fx를 계산해 봅시다. 그 값이 얼마가 돼? 8이 되시면 되죠. 그치? 노란색에다 대입하시면 되잖아, 2a를. 그래서 a 곱하기 2a 마이너스 6은 8이다.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겠니? a의 값이 뭐 또는 뭡니까?
마이너스 1 또는 4인가요? A의 값은 얼마다? 4가 된다. 가능하지? 자, 그 다음으로 리미트 x가 2a의 우극한으로 갈 때 함수값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근데 아무튼 간에 그때는 파란색에다 대입하시면 얼마? 24가 나와야 되는 거 맞지? 파란색에다가 2a를 대입하시면 a 2a 마이너스 b가 얼마? 24가 된다. 할 수 있지? 자, 그래서 4를 나누면 6, 8, 6. b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A랑 B랑 다 나왔으니까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답이 얼마? 6이 나오는 문제. 이해가 돼?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 알겠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어렵니? 현서야? 도리도리를 해. 윤석열이야? 자, 봐봐. 근데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요 문제 자체가 21번 구조랑 똑같아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 알겠지? 범위를 나눠서 체크를 하시지 마시고 이 식을 보시고 맥시멈 근이 몇 개인지,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 의해서 진짜 근이 몇 개인지 그걸로 압축한 다음에 들어가자는 거야. 자, 우리 권영현한테 물어보자. 권영현. 한숨 쉬지 마세요. 알겠지? 옛날에 우리 집에 키우던 강아지가 있었어. 돌아가셨어요. 그 강아지가 이제 현관문을 지나가면 막 짖어요. 반갑다고 그러지. 그리고 내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잖아. 내 얼굴을 보고 한숨을 쉬고 터벅터벅 돌아가요. 자, 이상한 애였어. 아시겠지? 자, 봐봐. 첫 번째 가족권을 볼 텐데, 가족권에서 AB와 Y축이 만나는 점을 C라고 했을 때 AC 대 AB는 몇 대 몇이다? 1대 4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비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발문을 여러분들이 뭐라고 이해하셔야 되냐면 내분점 발문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지? 만약에 문제에서 내분 또는 외분 또는 중점 또는 몇 대 몇 닮음이다가 나왔어. 그럼 뭘 사용하셔야 된다? 평행선 닮음을 사용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지? 윤지 씨 이해가 돼요? 윤지 둘이 붙어 있어요 지금. 자, 봐봐. 자, 그러면 AC 대 AB가 1대 4니까 그림을 생각하시면 AC 여기의 길이랑 AB의 길이가 몇 배? 4배 차이 나는구나. 하나, 둘, 조졌다. 다시. 여기의 길이를 1이라고 하실 때 요 빨간색 아니 파란색 길이가 얼마? 4가 된다. 대충 여기를 1, 여기를 4. 좀 이따 지울 겁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실 수 있겠어. 어렵지 않지?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이게 일종의 내분점, 외분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대칭성도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어. fx를 잘 보시면 말이야. 여기서 주기를 계산하실 수가 있는데 2파이가 원래 주기인데 나눠서 4가 된다라고 하셔도 무방하고 4이가 된다고 무방하고 코사인의 원래 주기가 2파이잖아. x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2파이가 돼? 4a를 넣으셔야 되겠지? 그래서 주기가 얼마가 된다? 4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주기가 원래 파이였으니까 변형된 주기는 얼마? 2a다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그걸 바탕으로 곡선에서 점을 몇 개만 더 찍어 볼 텐데 코사인의 주기가 4a니까 여기에 y좌표 얼마? 4a. 여긴 2a. 여긴 얼마? a. 어렵지 않지? 코사인 함수는 요 점을 기준으로 점대칭이고 탄젠트도 점대칭이지? 이 점이랑 이 점은 위상적으로 뭐다? 대칭일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 노란색 부분이랑 파란색 부분이 길이가 어떻다? 동일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 조금만 더. 원래는 1대 4였으니까 1대 2라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평행선 닮음에 의해서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몇 대 몇? 1대 2, 1대 2. 좌표가 3분의 a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어. 할 수 있겠니? 이제 계산만 한번 해보자. 자, 1번. 점 A의 x좌표는 얼마입니까? 3분의 a입니다. 이해되지? 그걸 둘 중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만만한 거에 대입해 보시면 이쪽에 대입하실 수가 있겠지? 그래서 위쪽에 들어가시는 건 f 3분의 a를 계산을 하시면 코사인 6분의 파이. 얼마니? 2분의 루트 3.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두 번째. F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점 A지만 G를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점 A 맞지? 그래서 G 얼마? 3분의 A.
탄젠트에 넣으셔도 얼마가 나오셔야 된다? 똑같이 점 A가 나오셔야 된다. 할 수 있겠니? 이 값도 2분의 루트 3이다라고 작성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대입을 해보시면 B 곱하기 탄젠트 6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구나. 이게 루트 3분의 1이라서 B는 얼마구나? 2분의 3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B를 계산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 수 있겠지? 자, 답만 끝까지 한번 내보자. 2번. 자, 그래서 원의 넓이 조건이 나왔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사실상 제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요 노란색 빗금친 부분이 반지름의 길이라서 2분의 루트 19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2분의 루트 19의 전체 제곱은 밑변은 아시다시피 3분의 2a잖아. 여기가 3분의 2a 전체 제곱 더하기 높이는 아까 계산했죠? a의 y좌표가 2분의 루트 3. 할 수 있겠니? 그래서 답만 내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하시면 a가 얼마 나옵니까? 이윤지 씨, a가 얼마 나왔어? 3이 나왔어? 맞아요. 맞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b분의 a라서 답이 얼마입니까? 답이 2다. b분의 a는 얼마? 2.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지? 그래서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AB의 길이가 얼마다? 9다. 9라고 그려. 조금 이따 이건 지울 거야. 9는. 자, 두 번째. BC의 길이가 얼마다? 6이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구하라는 게 뭐야? AC의 길이의 제곱이지. 자, 생각을 조금 해봐봐. 여러분들이 각의 크기를 어디로 잡을지는 발문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 아시겠지? 자, 발문을 잘 읽어보시면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딱 하나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각의 크기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ABC가 둔각이다라는 정보 하나밖에 안 나와 있지? 그러면 그거를 종합했을 때 결국 여러분들이 어떤 각을 기준으로, 요 노란색 각을 기준으로 사고하셔야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발문, 첫 번째 발문을 읽고 각의 크기 이걸 기준으로 생각하겠다고 표기만 해주세요. 알겠죠? 이해가 돼? 자, 그리고 이 각을 세타라고 하셔도 되는데 나는 그냥 파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하고 관찰을 한번 해볼게. 왜? 둔각이니까 편할 것 같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두는 게. 이해가 되시지? 이해가 돼? 자, 그 다음 발문 볼게. 선분 AB의 3등분점. AB의 무슨 점? 3등분점. 선분 AC의 무슨 점? 3등분점. 자, 3등분점이라는 얘기는 결국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발문 아니야? 내분점 또는 외분점이 나왔어. 그럼 선생님 뭘 그으라? 평행선을 그으라. 아시겠지? 자, 그런데 평행이 잘 안 느껴지시면 여러분들 조금 더 어떻게? 연장해서 그려주시면 좋아요. 자, 요 선분이랑 요 선분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요 노란색 선분까지 다 뭐다? 평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이해가 돼? 그래서 발문을 보고 평행선 닮음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길이를 직접 측정을 해보시면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3, 요 길이가 3이 된다. 이해가 되지? 자, 요 정도로 일단 작성을 할게. 자, 평행선을 그었으면 평행선 닮음을 봐야 되는데 이 평행선에 의해서 삼각형이 제일 작은 거, 중간 사이즈, 제일 큰 사이즈가 나오는 거 맞지? 길이비가 1, 2, 3이니까 길이비가 1, 2, 3. 할 수 있겠니? 자, 나윤아, 요 길이 얼마니? 그렇지. 나윤아, 이 길이 얼마니? 4죠. 오래 생각할 거 아닙니다. 알겠지? 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시고 넓이를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자, 제시된 넓이 자체가 3분의 4 루트 2니까 요 부분의 넓이가 3분의 4 루트 2라는 것 같아. 자, 얘들아, 선생님이 이 문제를 7번에다 넣어놓은 건 수미상관적 구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서 넣어놓은 거야. 1번 문제에서 봤던 그림이랑 나비 넥타이 모양이 상당히 유사하긴 유사하지. 근데 일반적인 나비 넥타이 닮음이 아니라 조금 다른 나비 넥타이 닮음이거든. 잘 생각해봐. 각의 크기가 어떤 것끼리 같은지를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평행선을 그으셔야 돼. 평행선 그었지? 선생님 그래도 안 보이는데요? 연장선을 그으세요. 연장선을 그으시라고. 가능해?
자, 그럼 여러분들 요 각의 크기나 요 각의 크기 막꼭지각이라서 똑같지? 동의각이라서 여기 똑같지? 아, 요 점이랑 요 점이 각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요 부분이랑 요 부분도 어때? 같다는 걸 아실 수가 있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돼? 자, 그래서 이 두 삼각형은 닮음인데 몇 대 몇 닮음? 1대 2 닮음이지? 근데 요선분과 닮음은 요선분인 거예요. 180도 뒤집었을 때 닮음이니까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길이를 굳이 표현하자면 여기 한 칸 갈 때 여기 몇 칸 간다? 2칸 간다 라고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니? 자, 이제부터 계산을 한번 해보자. 문제에서 여기에 넓이가 주어졌지만 이 넓이를 그냥 ES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 자, 요 삼각형의 넓이가 ES였으면 요 삼각형의 넓이는 몇 S? 그냥 S지. 상황이 이해가 돼? 왜? 높이가 똑같은데 밑변이 1대 2잖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돼? 자, 다시 보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닮은 비는 1대 2가 여기서도 성립하니까 요렇게도 1대 2가 될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이 S면 이 삼각형은 몇 S? 2S가 되는 거죠. 가능해요? 여기가 2S야. 밑변의 길이가 2배니까 여기 몇 S? 4S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자, 아무튼 간에 문제에서 A, Y1, R, Y2니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되니? 3분의 4 루트 2. 4 루트 2가 된다. 계산만 한번 해봅시다. 1번. 아무튼 간에 지금 구하셔야 되는 게 AC의 길이를 구하셔야 되니까 세타에 대한 정보만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림을 끝까지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로는 이런 도형 그리실 수가 있겠다. 길이가 3이고 2고 여기 길이가 얼마? 4가 된다. 할 수 있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넓이가 ESS이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걸 이용해서 예측하실 수가 있겠지? 그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 솔루션 1이에요. 반쪽짜리를 잘랐을 때 요 노란색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해 보시면 몇 S? 3S. 할 수 있겠니? 자, 그런데 에임 자체가 세타를 구해야지 해결되는 거잖아.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여기가 얼마겠어? 세타 되시는 거 맞지? 뭔 상황인지 돼? 각의 크기. 이해가 되시죠? 왜냐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니까. 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를 세타라고 잡고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한번 들어가 볼게. 자,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세타를 계산해 주시면 몇 S? 3S가 나온다. 가능해요? 자, 그런데 S가 2S가 저거니까 3S를 계산하시면 얼마가 되니? 3으로 나누고 2면 2루트 2. 가능하니? 아, 그래서 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가 된다? 3분의 2 루트 2가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수가 있고, 거꾸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얼마? 3분의 1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이해가 되니? 자, 2번. 두 번째로는 AC의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답만 내보시면 여기가 6, 여기가 9 X,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주시면 X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9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로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산을 끝까지 해보시면 X가 얼마가 나오냐면 S가 루트 153이 나온다. 답은 얼마다? 153이 된다라고 내실 수 있는 문제.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계산 자체가 조금 까다로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평행선 닮음만 봤으면 충분히 계산하실 수 있는 문제야. 자, 그런데 내 얘기는 이거야. 평행선 닮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 그러면 조금 더 과감하게 평행선을 더 그려서 계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고. 1번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가장 불쾌한 건 사실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뭐야? 코사인 법칙 아니니? 코사인 법칙 없이 이 문제를 풀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자고.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풀 것 같아. 방금 전에 보조선 그은 걸 좀 생각하면서 다시 보시면 여기의 길이가 얼마? 2.
여기의 길이가 4. 맞으십니까? 평행선 닮음에 의해서 2사까지 구했던 거야. 자, 최종적으로 구하셔야 되는 건 이 선분의 길인데 이 선분의 길이는 결론적으로 뭘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 자, 재훈아. 코사인 법칙은 확장된 무슨 정리? 그렇지.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뭘 그으셔야 돼? 직각삼각형을 그어주셔야 돼. 할 수 있겠니? 길을 쓰고 여러분들이 이 직각삼각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요. 가능하지? 응.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요 사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요 사각형의 넓이는 2S, S, 2S, 4S. 1번, 사각형 전체의 넓이는 몇 S였니? 9S였어요. 가능하죠? 2S 자체가 3분의 2 루트 맞니? 3분의 얼마였니? 4 루트 2. 따라서 9S의 값은 얼마가 돼? 6 루트 2. 어렵지 않지? 자, 이때 우리의 최종적인 에임은 선분의 길이를 계산해서 이 빗변을 피타고라스로만 구하자는 거잖아. 너네 이미 파란색 길이 얼마? 6이라고 알고 있지? 세로의 길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평행선 닮음 더 잘라. 이 길이 구해보자고. 가능하니? 저 길이는 6 루트 2라는 값은 사다리꼴의 넓이랑 똑같아서 2분의 1에 밑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를 h라고 하자. 가능해요? h를 곱해주시면 되고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릴 걸 날려주시면 h가 얼마? 2 루트 2가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 어렵지 않지? 야, 개이득! 6 루트 2다.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노란색의 길이가 9라는 거 그리고 6 루트 2라는 걸 이용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해서 이 길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고 81에서 72를 빼시면 얼마야? 9. 따라서 여기의 값은 얼마? 3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였어? 6이 되시는 거 맞지?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만으로 AC의 길이의 전체의 제곱은 9의 제곱 더하기 6 루트 2의 제곱이다. 따라서 얼마? 153이 된다라고 계산하실 수 있는 문제라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수학 1에서 많이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몇 번 볼 거냐면 요 8번 문제 한번 보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할게요. 프린트로 나간 8번인데 요거는 지난 주차에 선생님 프린트 줬던 것 중에서 제일 마지막 파트 2의 제일 마지막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아서 선생님이랑 같이 볼 거고 발문을 읽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그림과 같이 AB가 6이다. 쓰자. AB는 6이다. 두 번째, AC는 얼마다? 4다. 예각삼각형이 있다. 접선은 L이라고 할 때 평행하다. 교점을 D라고 어쩌고 저쩌고 성립한다. 오케이. 읽을 만큼 읽었으니까 밑으로 내려갑시다. 가족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자, 그리고 AB가 6이고 AC가 4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도 뭘 들어가셨을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들어가셨을 거야. 할 수 있겠지? 자, 근데 내 얘기는 이거야.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 얘들아. 무슨 개념입니까? 중등교과 개념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중등교과라고. 그치? 이 중등교과 개념을 단순히 적용하시는 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돼. 아시겠지?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 6K고 여기 4K인데요. 나도 알아. 근데 이것보다 더한 걸 봐주셔야 된다고. 아시겠지? 자, 봐봐.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설명하시려면 뭘로 보셔야 된다? 연쇄적 사인 법칙으로 봐주셔야 된다고. 자, 여기에 길이가 4고 여기에 길이가 6이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 알파, 여기를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시면 왼쪽에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세타 대 사인 알파는 x 대 4다. 가능하지?
자, 오른쪽에서 사인 법칙을 쓰시면 사인 세타 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세타는 y. 뒤에 건 뭐다? 6이다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 아,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게 두 개가 똑같으니까 비례식 x 대 4는 y 대 6이 성립해서 4 대 6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건 첫 번째 가그 이등분선의 정리라고 하시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보셔야 된다? 발문을 보셔야 됩니다. 자, 발문 나조건을 잘 봐봐. 삼각형 ABD의 넓이를 S1. 삼각형 ABD. 아,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하고 있는 요 삼각형을 의미해.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몇 S? 27S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때 S2 삼각형 CDEF. 삼각형 CDEF. 요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몇 S? 14S가 되는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장난질을 엄청 많이 치셔가지고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를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유도해봤다면 바로 떠올리셔야 된다고 하시겠지. 자,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는 방금 전처럼 연쇄적 비례식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뭘로 하셔도 무방하시다?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하셔도 무방하시다 아시겠지?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하실 때 이 노란색의 길이를 L이라고 하시면요, 왼쪽 삼각형의 넓이 있지? S1.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S2라고 한번 해보자. 자, S1이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네 번째 개념 뭐야? 넓이지? 2분의 1에 4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다. 할 수 있겠니? S2라는 넓이는 2분의 1에 똑같이 6 곱하기 L 곱하기 사인 세타다. 이게 삼각함수에 활용해서 도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셔도 S1이랑 S2가 몇 대 몇? 4 대 6이라는 게 보이지? 다시 얘기하면 두 개의 넓이 비가 몇 대 몇? 4 대 6이라는 거야. 삼각형은 높이가 똑같고 밑에가 x 대 y지. 그래서 x 대 y가 몇 대 몇? 4 대 6이 되는 거라고.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뭘 보셨어야 돼? 이걸 보고 넓이 비가 몇 대 몇이다? 4 대 6이다를 보셨어야 된다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여기서 바로 넘어올게. 여러분들이 6K, 4K 가그 이등분선 쓰기 전에 문제에서 삼각형의 넓이 나왔고 사각형의 넓이 나왔으니까 넓이로 들어가시면 넓이가 6 대 4라고 이해가 되시지? 그럼 6분의 4, 3분의 1을 곱해봐. 18S. 상황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먼저 나왔어야 된다는 거야, 내 얘기는. 이해가 되시지? 발문을 끝까지 읽어주셨어야 돼. 응.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고 치시면 이제 답만 한번 내보자. 1. 넓이 B가 이쪽 삼각형을 기준으로 보시면 몇 대 몇? 18 대 14지? 평행선 닮은, 문제에서 평행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 두 삼각형의 넓이는 18S 대 두 개를 더해봐봐. 큰 삼각형 얼마? 32S. 가능하십니까? 자, 그런데 이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가 18 대 32S인데 길이 B는 4대 AF가 될 거 아닙니까? AF. 4의 제곱 대 AF의 제곱이다. 할 수 있겠니? 무슨 상황인지 되지? 자, 다시. 작은 삼각형과 큰 삼각형의 넓이 B가 18 대 32이기 때문에 길이 B가 4 대 AF는 몇 대면? 4의 제곱 AF 제곱. 가능하시지? 응. 18, 32니까 32S 곱하기 4, 4, 16은 18S 곱하기 AF의 전체의 제곱. 이걸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AF의 길이를 계산하실 수가 있어. 빨리 계산을 해보시면 AF의 길이가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오니? 4라서 AF의 길이는 4 곱하기 3분의 4. 이 정도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 할 수 있겠지? 네. 자, 그래서 3분의 16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 정도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그러면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비교해 보셨을 때 몇 대 몇이다? 1대 3이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지? 모든 비율이 1대 3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하시면 될 것 같아. 할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발문을 계속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원이 등장해 있고 현도 등장해 있고 접선도 등장해 있어. 문제에서 원과 현이 나오는 목적 철저하게 뭐 찾기? 중심 찾기라고 말씀드렸던 바가 있어. 아시겠지? 자, 그림을 다시 한 번만 오른쪽에 그려보시면 이런 느낌일 것 같아. 원이 있고요, 접선이 있고요, 현이 있어. 이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쪽이 지금 6K, 이쪽이 4K인데 그 전에 접점이 나왔고 현이 나왔는데 평행하다며 수선의 발을 내릴 생각을 해주셨다면 OK가 되고 K가 된다까지는 OK지. 왜? 요만큼이 6K니까. 할 수 있겠니?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자. 방금 전에 선생님이 여기가 몇 대면? 1대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 평행선 닮음에 의해서 높이도 몇 대면? 1대 3이겠지.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넓이비가 닮은비가 길이비가 1대 3이라고. 상황 이해가 되시죠? 아, 요 밑변의 길이 얼마? 3K가 되겠구나.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남은 여기가 4K였으니까 남은 부분은 몇 K? 그냥 K가 될 것이다. 이해가 되니? 이제 계산만 돌려주시면 된다는 거야. 가능하죠? 여기까지 돼. 그러니까 얘들아, 맨 처음에 어디서부터 단추를 못 깨서 답을 못 내셨을 거냐면 각의 이등분선 정리라서 요 길이만 봤기 때문에 못 풀었을 거라고. 그치? 애초에 증명 과정 자체가 두 개라니까 연쇄적 비례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넓이로 들어가실 수도 있어. 근데 발문에서 넓이가 나왔지. 그럼 여러분도 넓이 생각하셨어야 된다고. 뭔 상황인지 되시죠?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여기까지 왔다고 치시면 답은 어떻게 되시냐면 여기의 길이가 6, 여기의 길이가 4인 상황이잖아. 이 세로의 길이 파란색을 서로 다른 두 가지 방식으로 생각해 볼 텐데 요 파란색의 제곱은 왼쪽, 오른쪽 삼각형, 요쪽 삼각형 기반으로 보시면 4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겠지. 가능하니? 자, 그런데 이 빨간색 삼각형 기준으로 봤다고 치시면 뭐라고 표현하실 수 있어? 6의 제곱 마이너스 5, 6, 7, 8, 9 9K의 전체의 제곱. 가능하십니까?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같다고 하시면 K의 값을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K의 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고 계산을 하실 수가 있는 문제라는 거야. 이해가 됐지? K 값이 2분의 1이 나왔으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3번 사인 법칙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 그림을 대충 그려보시면 끝까지 원 하나가 딸랑 나와 있고 삼각형이 등장해 있고 이 변의 길이가 6이고 우리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4,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K가 얼마? 2분의 1이니까.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셨을 때 코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 두 개를 나누시면 8분의 1. 가능합니까? 사인 세타는 얼마? 8분의 루트 63. 아까 했지? 루트 3, 8분의 3 루트 7. 가능하니? 답만 내보시면 2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 6이 된다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은 계산을 해보시면 루트 7분의 8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얘들아 이번에 내가 제작한 1번 문제 답이랑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발문에서 넓이가 나왔으니까 각의 이등분선의 정리도 넓이로 증명해보자는 취지였어요. 아시겠지?